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증거인멸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또 변하는 김 여사의 해명,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초기화 등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또요,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명품 브랜드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인데요.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누가 왜 샀을까요? 여기에 나토 순방 목걸이를 두고 김 여사와 관련된 듯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특검이 이 나토 목걸이의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홍콩에서 샀었다고 해명을 했었죠. 김 여사의 구속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소피의설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세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요,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이 쟁점이었는지 밝혔는데 핵심은요, 나토 목걸이로 일컬어지는 그 방클라프 아펠 목걸이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모조품과 진품을 같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지금 특검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목걸이입니다. 방클라프 아펠 목걸이라고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그 목걸이를 얘기한 겁니다. 이 목걸이는 서희건설과 연관이 돼 있죠. 인사청탁이 의심받고 있는 그 목걸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모조품을 홍콩에서 엄마를 주기 위해서 사왔다고 진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실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특검은 이 실물도 찾았고 모조품을 동시에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의 해명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 모조품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 친척 집에 두고 이 혐의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혹이 더욱더 짙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했던 내가 순방 때 착용했던 것은 2010년에 내가 아니라 이 모친 최은순 씨를 위해서 내가 구입해드렸던 이 가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자신의 이 친오빠 집에서 발견됐던 것도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모조품의 진품 출시 일자가 2015년인데 어떻게 진품보다 더 빠르게 가품을 2010년에 홍콩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이 해명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정말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오늘 서희건설 측에서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은 진품이 맞고 이 서희건설에서 구입해줘서 전달해준 진품이 맞다면서 오늘 자수서와 함께 실물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여기서 잠깐요. 네. 특검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난 반전 카드로 보이는데 실문이랑 모조품이랑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검에서. 그러면 이거를 영장심장 청구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그걸 얻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후로 좀 보이거든요. 저도 이유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특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수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을 했고 그 자수서 내용상 이 순방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에서 구입해서 전달한 목걸이가 맞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자수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니까요. 공교롭게도 영장실질심사 당일 자수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곧바로 특검에서는 이런 자수서와 함께 진품을 제출받아서 압수한 다음에 가품과 미리 확보했던 가품과 오늘 확보한 진품을 직접 법원에 제시하고 이러한 진품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경위를 이 법관에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희건설 측과 관련된 건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다시 상황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실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뒤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서희건설 측에. 그럼 김 여사 씨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조품을 어디서 사왔다가 그거를 오빠의 장모집에 갖다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증거인멸 행위 아닙니까? 뭐 바꾸치기 의혹이 있다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정말 엽기적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더니까 이 얼마 전까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사다가 그것도 오빠 장모 집에 이불로 갖다 놓고 그 압수수색에서 발견되니까 봐라 모조품이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 인멸하려고 수사를 아주 함정에 빠뜨려서 자신이 빠져나가려 했던 이게 그대로 이제 들통이 나버렸는데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서희가 자수서를 낼 수밖에 없는 뭔가의 정황이 확보됐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고 오히려 좀 참작해서 감형을 좀 받으려는 뭐 이런 서희 측의 의도로 자수서가 제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게 서희건설에서 그 자수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급반전이 된 건데 그럼 최수연 평론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이 오빠의 장모집까지 압수수색을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모조품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건 아마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가 친척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거라는 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거기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오히려 일종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술을 정당화시키고 그걸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진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특검이 서희건설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집행에 맞춰서 타임라인을 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그 구인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걸 중지하고 서희건설 쪽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확보함으로써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구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서희건설을 구속영장 직전에 아마 이제 그 압색하고 그러니까 연락하고 압색하고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오늘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특검 수사라는 게 물론 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한치의 그런 의혹이 없이 돼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어떤 이런 정치적 고려라든가 수사 기법들이 아마 재판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워낙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서희건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자수서를 오늘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일단 또 특검에서 이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서 줬는데 몇 년 뒤에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산 시점이 2022년으로 추정이 되니까 몇 년 뒤라고 하면 최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측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의 모친을 통해서 이 해당 반클리프 목걸이를 산 시점이요.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로 이 구입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2025년이니까요.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몇 년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왜 최근에서야 서희건설 측에 돌아왔을까? 그렇죠. 어떠한 연락, 모종의 연락이 김건희 여사와 서희건설 측과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서희건설 측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다시 그 목걸이를 돌려줬을 가능성, 그리고 돌려주면서 동시에 모조품을 확보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특검에서는 오늘 아까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조품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조품을 언제 구입했고 확보했고 장모집에 왜 두게 되었는가, 이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품을 돌려줬을 당시에 김 여사 측에서 서희건설에 아마 당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검찰에 갖다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안 갖다 주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최 의원님은 서희건설 쪽에 뭔가 있어가지고 서희건설 쪽에 자수서도 내고 이렇게 순순하게 진술에 협조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김 여사 측이랑 서희건설 측이랑 어떤가 무언가 공통의 뭐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희건설도 지금 인정하는 것이 결국 서희건설 측의 자금으로 이 목걸이가 구입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선 직후에 영부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모든 이 물품 경제적 이익엔 대가가 있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대가로 이 물품이 넘어갔는가, 그 부분의 수사가 이제 중점을 맞춰질 것 같은데요.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 이봉관, 이 서희건설의 회장의 맞사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시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고가의 반클리프 앞에 이 목걸이의 대가가 결국 비서실장의 자리를 임명받는 데에 대가가 아니었는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쩌면 이러한 금품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재했을 어떤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서희건설 측에서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한 증거. 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 중에 다른 여죄나 이 다른 어떠한 범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일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부인하더라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서희건설 측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 여사와의 어떤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진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 정보가 없어서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인사청탁 의심 6천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를 줬을 때는 무언가 대가 원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 측에서 이걸 순수하게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거, 그 안에 뭐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인사청탁 의심,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뭐 나토 정상회의 때 그 목걸이를 차고 갔고 그 진품을 이제 착용하고 갔다는 건 아닙니까?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순방 직전에 마사이가 총리 비서실장 장관급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목걸이 대가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것 같고요. 또 서희건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건설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순위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22위에서 16위까지 3년 동안에 6계단이나 올랐다. 그 이런 배경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떤 권력적인 배경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사무실 제공을 서희 측에서 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도 불법 사무실 제공, 또 대선 자금, 또 이런 목걸이 선물까지 다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이도 인사
가 발탁이 되고 또 건설 회사의 수주도 급 상승한 거 아니냐. 예. 이에 대해서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사청탁 의혹이라는 것이 이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총리 비서실장의 맞사위가 발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장은 제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인사를 하는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언급된 전 검사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특검이 연관성, 대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걸이를 구매하는 과정도 이 변호사님 좀 특이한 것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권을 샀어요, 현금으로. 네. 근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환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샀다. 이거를 단순히 백화점 상품권을 잘못 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자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상식적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물품을 현금으로 사는데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이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모친을 응대했던 직원이 현금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품권으로 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서희건설 회장과 좀 직접 통화해서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줘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이 직원, 반클리프 직원이 이 서희건설 회장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과 통화를 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면은 현금을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먼저 바꾸고요. 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또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다음에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현금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아마 이 부분은요. 현금보다도 상품권을 여러 번 바꿈으로써 이 상품권 추적이 조금은 어렵게 할 의도로 이렇게 의도를 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우회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최선표는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비싼 걸 사냐 네. 궁금했나 봐요. 네. 그런 거를 물어봤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이는 여성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 진술이지만 예.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추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시점이 대선 직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누군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인식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모든 시점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스텝을 꾸리면서 대부분 자기와 그동안 과거에 다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꾸렸는데 인연이 없던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물론 예. 지금 뭐 얘기대로 VIP와 가까운 사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는 자기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지만 실제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자신의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차관급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그 일종의 빅3의 자리거든요. 총리실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런 자리에 사실은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을 온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그 수족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오히려 비서 당선인 측에서 했던 사람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그러면서 저렇게 또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예.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심중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이런 혹시나 이런 목걸이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인사의 대가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예. 것에 의심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최인호 의원도 뭐 저게 잘 아시니까 저런 인사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이례적인 인물로 채워진 거에 동의하세요? 그건 맞는 거 같으세요? 아니 그 비서실장이면 진짜 수족과 같은 존재죠. 예. 그것도 총리의 비서실장이면 장관급인데
그 많은 업무를 총리의 뜻대로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 호흡이 맞으려면 결국은 잘 아는 관계. 아, 비서실장이면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말을 안 들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또 뭘 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예. 그런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냥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부탁을 받고 예. 임명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이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인사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변호사 이게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서희건설 측에서 왜 이 자수서를 다 인정을 했을까? 이렇게 청탁 의혹이 있으면 서희건설 쪽에서도 피해를 보는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수서를 낸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요, 이 피의자들이 자수서를 낼 때는 예.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부인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자수 감경이라도 노려야 되는 상황일 때 피의자 수사 전에 자수서를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서희건설 측에서는 아마 압수수색이 단행될 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 범죄 사실도 봤을 것이고요. 대략의 증거관계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부인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하에 예. 자수 감경 정도를 노리고자 자수서를 제출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태세를 보임으로써 이봉관 회장 등의 구속을 막기 위한 이 최후의 조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나 특검이 입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 일단 진술로 변하고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구속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구속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 물론 영장 청구의 기재 사실에 범죄 사실로 이 나토 순방 당시의 목걸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가짜 목걸이를 바꿔치기 해놓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만 드러난다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 예측을 했는데 오늘 특검에서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물증까지 법관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개 혐의 중에 아직 3개밖에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이미 한 피의자에 대해서 나머지 13가지의 혐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오늘 밤 안에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정재욱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이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준하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 예. 말인즉슨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서 이미 상당 부분 기록을 검토를 했던 판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최근 이 증거 기록 검토했던 그런 판사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특히나 증거인멸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증거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의 명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라는 명품 시계인데 무려 5,4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똑같아요. 오빠의 장모집에서 이 명품 시계 박스를 발견을 했다는 건데 특검이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의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에 대하여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계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MBC 보도를 보면은 김 여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 취지의 인터뷰를 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명품에 대해서 뭐 저 개인 뭐 제가 정확한 정통은 예. 아니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다 선호하는 명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차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 명품에 대한 이제 그 가치들이 약간 좀 이 브랜드를 차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있다고 뭐 시계 1억짜리도 있고 뭐 1억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걸 자주 선호하고 잘 차는 층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호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특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특정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 구매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결국엔 이제 뭐 진술을 놓고 보면은 일정 부분 김 여사 돈도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예. 결국에서 그 금액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부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것은 자신의 돈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뇌물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그때 이제 로봇개라는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경호에서 왜 저런 로봇개를 시연하는 걸 보면서 예. 저 굉장히 좀 신박한 물건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저 이제 경호에서 저런 게 때 있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 로봇개가 경호 쪽에 납품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안이 아닌 거죠.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계를 통한 하나의 그 로비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이 점도 사실상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클리프 목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거 등장했다는 것 예. 이거는 김 여사 쪽에 대단히 불리한 이슈고 김 여사 쪽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들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수영 평론가님 얘기를 듣고 이게 5,4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5,4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이거를 일부 이 사업가 얘기를 들어보면 김 여사에게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 시계를 거낸 이 사업가 서모 씨의 주장입니다. 예. 서모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부쉐론의 VIP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가 원래는 5천만 원대인데 내가 VIP라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그 시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다. 예. 그래서 내가 역할을 했던 부분은 내가 VIP이기 때문에 할인만 받아줬을 뿐이지 3,500만 원에 내 돈이 섞이지 않았고 이 자금은 김건희 여사가 일부 댔다라는 것이 이 서모 씨의 주장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돈으로 시계를 사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서모 씨가 운영했던 이 로봇계 사업체가 이 대통령실 경호처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지점이죠. 예. 그래서 이 수의 계약이 이 시계가 건너간 무렵과 굉장히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청탁성 어떤 뇌물로 건넸고 그 결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아니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자금이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서모 씨가 구입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자금의 출처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는 철저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업가는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줬더니 김 여사가 시계를 받고 좋아했던 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 시계는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냐면 대통령실이요 로봇계 사업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가요 2022년 3월이네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은 지금 경호 이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 체계도 좀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저 때하고 저일하고 지금 특검은 연관성을 찾아보고 있는데 최 의원님 그러면 이게 비서실장 인사고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이런 사업 계약하는 것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연관고리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품으로 지금 연관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사업가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예.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 사업한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을 만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정권 초기에 만난다는 것은 뭔가 거래하려고 뭐 또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부탁하려고. 근데 그 부탁하러 온 사람에게 만에 하나 자신의 돈을 김건희 전 여사가 주었다 하더라도 예. 아니 그것 자체가 5천만 원대를 3,500만 원에 싸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거는 이제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이제 특검에서
수사력을 이제 집중해서 밝혀내겠지만 이 로봇계 이것을 경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싸게 사줬다. 그것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저는 소명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나 저 돈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김건희 전 여사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가 서모 씨의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서모 씨가 자신이 구입해서 로봇계의 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준 거 아니냐 또는 그 임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 대가로 고맙다고 인사한 건 아니냐. 뭐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범수 씨라고 전 아나운서고 방송이죠.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차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계좌로 3억 원을 넣었는데 차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 계좌하고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했다. 여기서 차명이라는 게 좀 주목이 되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의 계좌가 사용됐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가 차명 계좌까지 쓰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특검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이 다름 아닌 유명인일 수 있는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그 차명 계좌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미래에셋 이 직원, 이 증권사 직원에게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라고 육성으로 대화하는 녹취록을, 녹취 파일을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이 계좌를 활용해서 얻은 이익이요. 3,200만 원의 차이까지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 조작에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가 왜 쓰였으며 왜 이 계좌를 김건희 여사가 쓸 수 있도록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왜 이 계좌를 주었는가. 그리고 1억 상당의 금액을 넣었는데 3,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과연 이것이 범행과 관련된 자금이 아닐지를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몰랐을까? 이런 것 등등이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현재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지만 피의자로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계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의혹도 그렇고 최소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 출석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그렇죠. 떠올라요.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위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저런 명품들이 오고 갔을까. 사실 우리가 명품들이 오고 갈 때는 그게 어떤 아무런 선의를 갖고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대가에 대한 생각 없이 선의를 갖고 오고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권력자의 또 지근거리에 있는 가족에게 갈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실상 그 입증하기 대단히 그건 좀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 여사가 이번에도 또 출두할 때도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제 하얀 그 블라우스에 까만 정장 이른바 제가 면접 룩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좀 그 말하자면은 단정하게 보이고 좀 겸허하게 보이는 저렇게 옷을 입고 가는 이제 그 두 번째까지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이 입증한 내용과 구속영장에 그 기재한 내용으로만 봐도 김 여사가 역할이 시중에서 그때 V1이 아니라 뭐 V0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뭐 정말 그 풍설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오늘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이 모든 아주 결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오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구속영장에 포함된 사실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좀 빨리 끝난 것도 결국에는 어느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김 여사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항변을 했지만 그게 좀 입증하기 좀 어렵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영장 심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 25분 만에 끝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시간 40분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2시간 한 15분 정도 빨리 끝난 겁니다. 착장을 좀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명품 시계, 목걸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영장 심사에 들어올 때 보면은 특검 조사 때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변호사님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입고 나갈까? 네,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품을 수수했다. 뇌물성, 이 청탁, 이 의혹들이 자신이 구속영장 지금 심사대에 오른 주요 혐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소하고 수수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접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가장 단정하고 어떠한 액세서리도 하지 않은 게 전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보통 여성들은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기 마련인데 목까지 이 셔츠를 잠궜고요. 귀걸이조차 하지 않았고 색조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고 예. 이 검찰 특검 조사 때와 동일한 옷을 입고 또 가방 또한 에코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천 소재의 캔버스 가방을 들므로써 예. 명품백 수수 의혹에 오히려 정반대되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데 그 문을 지나고 와서 언론이 그 앞에 있으니 거기에서는 인사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오늘 출석할 때 모습 어떻게 뭐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특검에 출석할 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아주 뭐 낮추는 듯 했지만 그랬죠. 자신은 뭐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 뭐 이렇게 강변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해 나갈 것인지를 시사했는데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예. 하는 것은 뭐 본인이 이제 뭔가 말을 함으로써 지난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형성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느냐. 예.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결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모든 정황이 또 녹취가 다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맹태경과의 통화에서 대선에서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목걸이 또 고급 시계 다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것을 의식해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구속을 그래도 좀 피할 수 있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고 법원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끝나고 법원에서 나와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하는 영상인데 이고문 선생님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안경을 착용을 했고 글쎄요 저희가 이런 전후 맥락을 알고 봐서 그런 건지 표정이 들어갈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올 때 안경을 착용했고요. 조금은 초췌하고 또 조금은 낙심한 모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 인상에 깊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얼마 전에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때도 들어갈 때는 이제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그랬죠. 넣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또한 영장 실질 심사대를 들어갈 때 모습보단 나올 때 훨씬 더 어둡고 입술도 굳게 닫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자신의 어떤 영장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결론을 예측하는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저희가 너무 억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고은 변호사님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들만 자세히 들여보더라도 영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보통은 이제 검찰 측이 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피의자 측에서 영장이 기각돼야 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판사가 가장 궁금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피의자 당사자에게 증인석에 앉혀서 묻거든요. 예. 이 질문들이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문들을 토대로 판사의 심증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이 조금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서희건설 측에 이 목걸이를 다시 돌려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서희건설이 이러한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깨고 갑작스럽게 진품 목걸이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김건희 여사가 현장에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표정이 조금 어둡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직접 김 여사가 5분간 발언했다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리적인 부분은 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하지만요. 피해자에게 판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은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피해자가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 이때 보통 이제 법조인이 아닌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내가 왜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호소하는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마 5분간 직접 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또 진품이 제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후적으로 항변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과정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결혼 이전의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특검이 수사했다. 이거는 좀 무리한 수사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였을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너무 마녀 사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 어떤 비리나 문제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이 결혼 전의 일까지 심지어 굉장히 오래된 일까지 파헤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피의자를 향한 공격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영장장 판사에게 한번 호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최선 평론가 이제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로 네, 그렇죠.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배우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렇죠. 있고 그걸 고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만일 거기에 간다 그러면 경호도 경호지만 사실 또 뭐 지지자들이 거기에 또 집결해가지고 또 불상사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아마 분리로 이제 이렇게 아마 그 장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그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에 부부가 뭐 동일 사건은 아니지만 유관한 사건으로 구속된 아마 또 초유관으로 두 번째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뭐 사법적으로도 좀 뭐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직 국가 원수의 배우자와 국가 원수가 동시에 이렇게 구치소로 수감된다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드는 뭐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지만 이제 부부 김 여사까지 구속이 된다면 글쎄 민주당에서는 내란 척결 이런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필수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구속은 뭐 틀림없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특검에서 불렀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내란과는 다른 부정비리 또 부패 이런 혐의에 같은 공범 또는 동조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불을 했는데 전혀 이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어 본인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로 드러난 이 충격적인 목걸이에 이제 진품이 나왔다. 줬다는 측에서 이제 그거를 특검에 제출했다. 자, 이름으로써 구속은 이제 뭐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13개의 수사 사건. 많이 남았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13개의 수사에 대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아주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이고 특히 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어떠한 권력을 행사했고 또 남용했고 부정과 비리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이 낱낱이 이제 밝히는 그런 본격적인 수사 과정이 예고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김 여사 수사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곳에서 김예성 씨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오늘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지금
검찰이 특검에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주 전쯤에요. 이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수사기관에서는 A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명 수배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자마자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바로 지금 영장을 집행을 해서 체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특검 사무실로 인치가 되어서 이 체포가 된 상황에서 아마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48시간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김혜성 씨가 계속해서 해외 도피 중이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된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일단 석방을 했다가 추후에 추가 조사 후에 이 증거를 조금 확보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귀국, 그러니까 해외에 있을 때도 뭐 저희 MBN도 그렇지만 언론과 접촉을 해왔고 귀국 직전에도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오히려 본인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본인도 이제 베트남에 있었지만요. 국내 뉴스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운명은 김건희 여사의 운명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김 여사에 대해서 거센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도 부인까지 소환될 만큼 목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따라서 언론과 미리 접촉을 해서 내가 억울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귀국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뭐 특검 조사 전에 언론과의 접촉이 결코 특검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은 김혜성 씨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현재 조사가 계속해서 김혜성 씨 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뭐 더 빠르면 저녁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